다주택자 주택수 카운팅이 헷갈리네. 부동산 세금의 정석 책자 186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가 몇 채인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안이 되는데, 주택수를 판정할 때 모든 주택이 다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선은 지역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기준. 가장 먼저 지역기준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지역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수강세. 수도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하고 경기를 말하죠. 광역시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아실 거고, 이러한 지역들에 속하면은 가격이, 이 주택의 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주택수에 카운팅이 돼버려요. 지역 기준 무조건 카운팅. 무조건 카운팅이 된다. 그 다음에 가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가액 기준. 가액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건 아무리 싸도 주택수에 카운팅이 된다고 했는데,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좀 시골이 있어요. 시골. 경기도에도 읍면 같은 시골이 있어요. 읍면. 무슨 광역시에도 군 지역이 있고, 세종시에도 읍면. 예를 들면 포천시 소읍인가요? 포천시에 보면 소읍인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경기도나 광역시, 세종시에도 이런 지역에도 말이죠, 시골 필이 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골 필이. 시골 느낌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무조건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액이 좀 3억을 초과하는 것만 카운팅을 하겠다. 이거 사실 묶어버려야 돼요. 이거 기타 지역하고. 기타 지역은 강원도 이런 데를 말하죠.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 세 지역이 아닌 지역이 기타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세 지역 내에 있는 시골은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 3억 이상만 포함이 되고, 3억 초과만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고, 3억 이하는 주택수 카운팅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가액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설령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더라도, 소재에 있더라도, 이 안에서도 시골필 나는 지역이 있어요. 시골필 나는 지역이란 경기도 내 읍면, 광역시 내 군지역, 세종시의 내 읍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러한 지역의, 시골필 나는 이런 지역의 가액이 3억이 안 된다. 그러면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거죠. A, B. 세 채라 그래서 다주택자 3주택 중과세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주택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읍이다. 시골이죠. 그 지역이면서 가액이, 이게 양도가액이 3억 이하니까 한 2억 5천짜리야. 그러면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가액이라 하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를 팔 때 내가 몇 주택 차냐 따질 때, C가 시골이다. 시골일 때 이걸 양도할 당시에 C의 공시 가격이에요. 기준 시가. C의 공시 가격이 포천 소읍에 2억 5천짜리다. 공시 가격이.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3억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시가로 한 5억 정도 될걸요, 아마? 실제 시가로는 5억 정도 될 거란 말이죠. 5억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골필 나는 지역은 가액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가액을. 무조건 이게 경기도 포천? 경기도 포천이니까 수도권이네? 경기도잖아. 수도권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강세는 포함이 원칙인데 카운팅 다주택자 중과세 따질 때 카운팅 되는 게 원칙인데 수강세 내에서도 경기도 내 읍면, 광역시 내 군, 세종시 내 읍면 이런 시골필 나는 지역들은 가액이 3억이 안 되면은 여기서 가액이란 기준시가 공시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공시가액이 3억이 안 되는 것들은 카운팅에서 제외한다. 빠진다. 기타 지역 여기 같이 묶어버리면 돼요. 얘네들은. 같이 묶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주권도 A, B, C가 있을 때 C가 만약에 입주권이다. 입주권도 원칙은 이제 주택세 카운팅이 되잖아요. 이게. 입주권도 원칙은 주택세 카운팅이 돼요. 왜냐면 입주권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주택 갖고 있다가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예쁘게 짓는다고 이걸 허물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주택, 이 단지 허물어진 것일 뿐이죠. 원래 있던 주택이 허물어진 것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택세 카운팅이 되는 게 맞아요. 허물어져서 입주권 상태로 된다 할지라도 주택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쨌든 입주권은 카운팅이 되는 게 원칙인데 얘도 시골 지역에 있는 싸구려 입주권이라고 하면은 3억 이하의 싸구려 입주권이라고 하면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때 3억을 어떻게 따지느냐라고 했을 때 종전 부동산이 감정가액을 가지고 따져요. 감정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리가액이 아니다. 권리가액은 이제 뭐 마진율 약간 몇 프로로 산정해가지고 이제 감정가액에다가 보통은 이제 플러스 뭐 몇 프로 해가지고 뭐 10% 20% 해가지고 권리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하여튼 이 권리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이다. 감정가액이 3억이 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진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우리가 이제 2020년 말까지는 분양권은 그냥 권리에 불과했어요. 권리.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을 안 했죠. 이거 뭐 일개 권리인데 무슨 주택이냐 네가. 그래서 카운팅이 아예 안 됐었는데 갑자기 2021년 1월 1일부터 이상한 법이 도입돼서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카운팅을 하겠다 이거예요. 카운팅을.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카운팅이 됩니다. 주택수에.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에는 이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되고 또 분양권을 당첨된 누군가로부터 내가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잔금을 청산한 날, 그날이 이제 분양권 취득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지금 여기서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아예 카운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수 카운팅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주택자 중과수, 중과 대상 주택수 카운팅에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아예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사실은 이게 권리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권리에 불과한 건데 어쨌든 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카운팅을. 근데 주택 분양 계약서상에 보면 공급가액이 있는데 선택 품목은 제외한대요. 뭐 공급가액이 뭐 얼마가 뭐 몇 억 몇천 나와 있고 선택 품목은 뭐냐면 뭐 화장대 같은 거 있죠. 화장대 같은 거는 내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인데 옵션이죠, 옵션. 근데 이 웃긴 게 화장대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9천이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고 화장대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다. 옵션으로.
그럼 이걸 선택한 사람은 지금 3억 1천짜리를 3억 1천짜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3억이 넘어가니까 이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선택 품목 옵션은 제외한다 이거죠. 이건 제외하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3억이 안 넘기 때문에 3억이 안 넘으면은 이제 수도권에서도 좀 도심 지역은 3억이 넘든 안 넘든 무조건 포함. 수도권 내에서도 시골 필 나는 지역은 3억이 안 되면은 카운팅이 포함이 안 되니까 카운팅이 안 된다 말한 겁니다.